예, 지금부터 제 147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상대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면적으로 치닫는 한일 경제전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단히 굳건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지가 튼튼하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7월 기준 외환 보유액이 약 4,031억 불로 세계 8위 9위에 해당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A1 등급으로 2단계 아래입니다. 국가 채무 수준도 매우 양호합니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30%로 세계 1위인 반면에 우리는 39.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 개정 기준 연도 2015년 개편 수치를 적용할 경우 이것에서 44%가 하락합니다. 신용 부도 수화도 이른바 CDS 프리미엄 수치도 아주 좋아서 2016년 0.44%, 작년 0.39%, 이달 2일 기준으로 0.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일본의 의도대로 되기에는 우리 경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매우 튼튼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대외 불확실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무디스도 일본의 조치가 수출 금지로 격화되지 않는 한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전망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부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합니다. 한일 기술 격차가 50년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가짜로 판명났으며 일본과 우리 과학기술 격차는 불과 1.9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학위에 따라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급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불안에 빠져서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기업들과 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며 점검하고 대비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도 한 목소리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 한 일본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결연히 임하시고 또 대응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민관, 기업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는 지금의 비상한 상황을 이겨내고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베 정부가 한국을 수출 기등급 국가로 내려앉혔습니다. 아직은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이외에 개별 허가 품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세를 늦추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베 정부는 스스로 불신 국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스가 관방장관은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대변을 이루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를 향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억지를 한 것에 대해서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일본 정부의 연일 모순된声明발표를 두고 일본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경제를 넘어 세계 국제 교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베 정부의 행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보다 더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는 발표된 범정부적 전략을 발빠르게 실현하고 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 예산에 담긴 소재 부품 산업의 지원 예산이 제때 실행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하반기 심사에 들어갈 2020년도 예산안에 R&D 개발과 함께 우리 산업의 체질을 혁신할 대비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황교안 대표는 어제 소득주도 성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반자본주의 정책이 한국 증시를 무너뜨리고 있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일 경제전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세가 색깔론에 입각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을 호도해서 경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야권도 한일 경제전에 대응하는 예산과 입법 지원에 하나된 힘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풍 피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프란치스코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산 등 남해안과 강원 지역에서는 폭우에 따른 고립과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복구 작업과 피해 주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제9호 태풍인 메키마가 북상 중이고 제10호 태풍도 발생한 상황인 만큼 이들의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설물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일본이 어제 한국에 사이클리스트 배제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습니다. 비록 일본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제 적용되면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도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무도하고 비열한 경제 침략 행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아베 총리가 그제 스스로 인정했던 것처럼 일본의 침략적 수출 규제 조치는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인식에서 비롯된 물 역사적, 반민주적, 비경제적 특권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지적합니다. 당정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추가 수출 규제 품목 지정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단호하고 우연하게 맞설 것입니다. 우선 일본의 무도한 도발에 맞서 우리 역시 국제법 및 자유무역 질서에 따른 상응 조치를 즉각 취할 것입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 관련 추경予算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인 대응 정책 또한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당 차원에서도 관련 당내 특위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정책 및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외환 보유력이나 국가 신용 등급 등 주요 대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장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 노동계 역시 우리 경제의 저력과 정부의 적극적 대처 노력을 믿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정부 공격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일본 경제 침략 대처 방안을 두고 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세국주의라는 얼토당하지 않은 억지를 펴는 것도 모자라서 어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멍어리, 멍청한 년 등 용납할 수 없는 만화를 퍼부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 한창의 와중에
시야를 오가지 못하는 명백한 오발탄이자 정부의 등기에 비수를 일으키는 최악의 망언입니다.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평화경제 비전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수행적인 작태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으로 안보 상황이 엄중하긴 하지만 한반도 평화, 공동 번영은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남한의 자본 및 기술에 북한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결합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을 합쳐 8천만 명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더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 또한 마련될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다시금 폭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통화경제인 것입니다. 한반도 통화경제 실현을 부정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종속적 경제체제를 연구하려는 바에가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당대표실 백드롭을 안보에는 너나 없다로 바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보는 물론 고기가 앞에서 역시 너나가 따르실 수 없습니다. 엄중한 시국입니다. 제1야당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의 외교 협상력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3정책조정위원회 최은열 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원내대표님과 우리 정책위 수석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전략물자로 정한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에코노미스트 등의 외신은 역사 문제가 소화선이 된 경제보복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무역 규모가 연 850억 달러를 벌고 있으며 한국의 여러 산업이 일본과 서플라이 체인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추격형 성장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 경제 성장 모델의 한계가 가져다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국형 선도 경제로의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우리 경제 환경은 2, 3년 전의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구조 다각화와 고도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규제의 마인드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의 개발도상국형 건별 규제 체계에서 선진국형 포괄 규제 체계로 바꾸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함으로써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를 충분하게 주되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전향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부품 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보건,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 진정한 산업 구조 고도화가 된 한국의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이 유지할 수 있는 선진 경제력의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하여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세계화된 시대에 일본은 더 이상 보호무역주의나 세국정책으로의 행위를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현희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외에도 다른 민생 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 8개월 만에 지난달 말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의 전 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8년 만의 일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수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업자들의 과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11년입니다. 당시에 시중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질환이 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의료계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복지위에서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 불명의 폐질환의 원인으로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중에 유포된 가습기 살균제를 즉각 회수하고 정부 차원의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때부터 국회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노력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원인 규명과 대책을 위한 입법이 마련되었고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 규모만 약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과 구제 대책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마련할 때가 왔습니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그동안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피해자들이 불만으로 제기를 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을 두 분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급여와 또 하나는 구제개성입니다. 구제급여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동물 실험에서 폐섬유화 등 폐질환에 대한 그런 증거가 있을 경우에 구제급여라는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구제급여 개정에 속하는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피해 대책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구제 개정에 속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기소가 된 제조사들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로 이 피해자들은 당시에 구제급여와 구제 개정을 나눌 당시에는 동물 실험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미흡한 대책, 구제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 조사를 계기로 명확하게 또 이번 나머지 제조 판매사들의 과실이 입증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동물 실험과 또 인재 실험에 따른 많은 증거가 지금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급여와 구제 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정이 구제급여와 구제 개정을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정부와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 확대를 위한 그런 간담회가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대책과 구제 개정을 통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치료적인 구제 대책을 당연히 앞장서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임종성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독단과 독선의 경제보복 경제 침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자국 내에서도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시행색지까지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의 경제를 불모로 한 행보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아베 총리의 독단과 독선을 보며 문득 65년 전 태평양 전쟁 전범 중 한 명인 무다구치 렌야의 인팔전투가 떠오릅니다. 무다구치 렌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남아 전선을 책임지던 15군단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선이 도착하여 자신의 전공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무다구치 렌야는 자기 딴에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밀림을 뚫고 가 연합군의 병창기지가 있는 인파를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보급선도 확보하지 못한 작전에 주변 모두가 말렸으나 무다구치 렌야는 독단과 독선으로 작전을 강행했고 4개월에 걸쳐 1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5만 5천 명의 사상, 43명의 괴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모두가 말리는데도 독단과 독선으로 자국 기업과 경제 주체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인파를 위해 자국민의 삶을 담보로 건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꿈꾸는 인파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가 그와 같은 독단과 독선의 결과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이제라도 멈추십시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었던 무다구치 렌야는 그 이후 평생을 인팔 전투에 대한 변명에 매몰시켰습니다. 아베 총리가 후대의 실책보다 업적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본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